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행복한 화요일이고요. 긍정학원 709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긍정학원을 외쳐보기 전에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거의 2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나름 잘 지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여러분들 그 쇼츠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조화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생화로 살아갈 것인가, 이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화와 생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저는 향기가 있고 없고라고 생각합니다. 조화도 물론 잠시 향기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조화에도 분명 냄새는 있습니다. 플라스틱? 아니, 만들어진 그 성분의 냄새가 날 겁니다. 이 냄새는 그냥 냄새일 뿐 저는 향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화는 어떤가요? 우리가 맡지 못하더라도 벌들이나 다른 곤충, 이 살아있는 생물이 맡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아니 맡는다기보다는 느낄 수 있는 본인만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향기. 여러분들, 향기, 기, 이것은 기운입니다. 냄새와 향기의 차이는 이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조화와 생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조화는 항상 같은 모양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폐기하거나 데미지를 입기 전까지는 항상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생화는 어떤가요? 모습이, 형태가 계속 변합니다.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 생활을 지켜보면 시간마다, 아니 매 분, 매 초마다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분명히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생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화와 조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화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생화는 자연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겁니다. 조화와 생화의 차이점은 인간이 만드느냐, 자연에서 태어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죠. 조화는 영생하지만 생화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 또한 정말 큰 차이점입니다. 영원히 살고, 아니 존재하고, 생화는 살아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나 큰 차이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화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며 영원히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며 향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생화는 자연에 의해서 태어나고 모양 형태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며 향기를 남깁니다. 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화는 살아있나요? 저는 죽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질문인데,
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혹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두발 자전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보조바퀴를 다는 것처럼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것, 물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누워있는 겁니다.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좀 웃긴 답변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화도 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태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조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화가 살아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이 이 꽃을 언제든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을 계속 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원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꽃은 존재하지만 꽃을 영원히 볼 수 있도록 만든 것, 이 조화라는 것, 그 인간의 욕망을 세상의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대로 정말 보고 싶다는 이 우리의 욕망의 결과물, 그리고 그 욕망을 내가 만들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욕심의 결과로 만들어진 물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이 살아있나요?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이 없어지긴 합니다. 파손되어 없어지거나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버리는 겁니다. 혹은 이게 더 이상 돈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조화의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욕망을 현실화한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꽃은요, 사람은요, 그리고 동물, 벌레들은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태어나는 우리 그 고통의 문을 나의 앞에 문을 열어가면서 점점 늙어갑니다. 병도 걸리고 그것을 또 극복해가며 점점 늙어가며 죽어갑니다. 살아있는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것,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삶이란 생로병사입니다. 나의 생, 늙을 로, 병, 죽을 사. 삶이란 결국 병과 죽음, 이 고통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는 겁니다. 고통에 익숙해지는 것이 삶이라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게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 살아갑니다. 아니, 적응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구 얼마나 아름답나요? 그리고 이 지구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산소가 가득합니다. 이 산소가 무료로 제공되다 보니 이 산소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숨을 참고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분 이내입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산소가 우리 지구에서 2분간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 산소가 다시 재생된다면 우리는 호흡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그 행위에 엄청난 행복감과 감사함을 느끼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산소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산소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행복감과 감사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행복하기만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고통이 있기에 행복함이 있을 수 있고, 행복한 감정이 있기에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행복의 감정은 아이러니하게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2달만 영상을 올리죠. 저번에도 쇼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시합에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좀 아쉽게도 패했습니다. 얼굴에 좀 상처가 좀 심했어가지고 얼굴에 이 상처들이 좀 가라앉고 없어질 때까지 이 회복을 하느라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영상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참 어머니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십니다. 뭐 얼굴에 상처 나는 게 솔직히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처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그 영상을 보고 걱정하시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영상을 조금 올리는 거를 참아왔었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다치고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보면 늘 이런 질문들과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7살 늦은 나이에 얼굴 다치고 얼굴에 이렇게 상처도 나고 네가 뭘 그렇게 얻을 게 있다고 시합에 매일 나가느냐. 그냥 선수 육성하고 체육관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써라.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은 블로그에 제가 뭐 누가 봐도 늦은 나이이지만 제 나름대로 시합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를 올려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게 내 목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올려놓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 자신감을 찾고 쌓기 위해서 저는 시합에 출전합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 시합에 나간 목적은 체육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나갔습니다. 예. 또 솔직히 말하면 좀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할까요? 시험 나갔다 오면 뭔가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시험 나갔다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그게 좋아서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자신감. 이 나를 믿기 위하여 나갑니다. 시합 나가는 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상대한테 맞으면 아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통이죠. 이 고통을 마주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칠 수도 있지만 나갔다 오면 나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움을 내가 이겨냈고, 어쨌든 내가 이 고통을 마주하고 도망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했다. 나는 고통을 마주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나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실행을 통해서 그 경험을, 이 저만의 경험을 쌓아서 나 자신을 더 믿기 위해서 나갑니다. 시합 나가면 아파요. 준비하는 과정, 살 빼는 과정,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상대와 마주하면 되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둘이 올라가서 뭐 말이 스포츠지 서로 죽을 듯이 싸우고, 이 포옹하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시합 나가기 전에는 저 그냥 연기하는 거야, 연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장면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거 연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나가보면 진짜 그 순간 내가 이기고 지는 그 결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면서 이런 게 느껴집니다. 저 친구도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 감량도 하고, 그 아픈 거 참아가면서 훈련도 하고 하면서 다쳤을 건데 치료받으면서 계속 훈련하고, 상대도 이 무대에 올라가서 나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거구나, 참아냈겠구나 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 친구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상대가 아닌 나와의 싸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의 그 기분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너무
대단하고 대견하고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정말 그 순간에는 서로 이 죽일 듯이 싸우지만 끝나고 나서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너무 대단하게 보여져서 뭔가 나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나도 모르게 가서 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겁니다.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고, 내가 항상 행복하기만을, 돈이 많기를 꿈꾸시나요? 행복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웃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 슬퍼도 웃고 우울해도 웃고 어떠한 상태에서도 웃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있는 조화와 같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통과 행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존재하나요? 사실 낮과 밤은 없습니다.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며 낮과 밤이 존재한다고 그냥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두운 밤만 존재할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며 발생하는 그냥 현상입니다. 낮과 밤이라는 것은. 태양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결국 낮과 밤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개념입니다. 사람이 느끼고 보이는 대로 만든 개념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은 항상 우리 근처에 존재하며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나의 감정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직 사건과 나의 감정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한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순간 언제나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갖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건, 불행, 고통,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을지, 아니면 그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갈지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합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들 태양이 더 밝게 느껴지듯,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성취해내고 이겨냈을 때 그 기쁨은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건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날까? 이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미루는 순간 나의 권한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며 나의 성장의 기회를 그 사람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화가 아닌 생화입니다. 사건을 직면하고 그것이 다가온 것이 내가 향기를 낼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반드시 저는 따뜻한 태양이 떠오르며 아침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은 더 따뜻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두려움, 공포, 밤, 낮을 나누는 것은 조화로 살아가고 죽어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누워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고 움직이는 것은 생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영원히 누워있는 조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넘어져서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일어나면서 움직이며 다치고 점점 늙어가며 죽어가는 생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그런 철동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긍정확언을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체육관 독서하지만 사색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100명의 동료분들과 함께하는 파라에스트라 순천의 리더 박찬욱이 됐고, 우리 동료들은 각기 다른 리더로 함께 성장했다. 둘, 나에게 승리한 프로 MMA 파이터가 됐다. 셋, 항상 긍정적 락지적 태도로 삶을 대처하는 박찬욱이 됐다. 넷, 고통이 나를 비추어도 존재감을 키움으로써 우리 동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런 커다란 거목 같은 존재가 됐다. 다섯, 프레임 탈출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더 많은 것을 베풀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 여섯, 함께하는 100명의 초월동지분들이 함께하게 됐고, 지금 이 공간은 늘 함께 소통하며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공간이 됐다. 일곱, 독서를 통해 쌓은 지식을 글쓰기를 통해 비워냈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 지혜의 눈, 노이즈 캔슬링의 귀를 탑재하게 됐고, 나는 작가 그리고 강연자가 됐다. 여덟,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긍정확언을 통해 매일 꾸준하게 외쳤고 외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아홉, 거북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남의 속도로 끝까지 실행했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아 성찰을 통해 매일 꾸준히 성장했다. 열, 나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했고 도전하는 것 자체의 설렘을 느끼는 건강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박찬욱이 됐다. 열, 하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매일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기 됐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됐고,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박찬욱이 됐자. 철동지 여러분,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화로서 형태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행복한 얼굴로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닌 조금 더 이 외관적으로는 노화됐지만 나의 정신과 이 생각은 조금 더 발전하고 변한 상태로 우리 변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우리 바뀐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